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시간입니다.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틀간의 급락을 딛고 올라와야 될 것만 오늘장에서도 양지수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이 여러 가지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움직였죠. FOMC 통화 정책회의 그리고 빅테크 기업의 실적, 미국에서는 메타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소화를 하면서 국내 증시 변동성을 또 극심하게 가져갔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엔 장중에 6,000선까지도 회복을 좀 시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고점 오전장에서 5,976포인트까지 터치를 했는데 이내 또 상승분을 축소하더니 오후 들어서는 또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장에서 1% 넘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또한 오늘 오전장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긴 했는데 오후 들어서는 내내 하락 권역에서 움직였습니다. 오늘장에서 2% 넘는 파란불 켠 채로 거래가 됐습니다. 어제는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오늘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정말 잘 냈습니다. 영업이익 89.5조 원 기록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장에서 반도체주들 연일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나 SK하이닉스가 더 낙폭이 두드러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또 방산주들은 강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의 이러한 긴장감이 계속해서 고조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이란이 요르단에 있는 미군 기지를 요격을 했고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또한 보복성 경고를 하면서 지금 유가도 올라가고 또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방산주들이 상승으로 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인데요. 코스피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대에서 LG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모두 다 파란불 켠 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 시총 4위 자리로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 같은 경우에 좋지 못했습니다. 영업이익이 77%나 급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장에서 4% 넘게 강세로 움직이면서 시총 4위 자리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원래는 4위 자리에 삼성전기가 있어야 됐는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또 실적을 잘 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두 자릿수 이상 급락세를 보이면서 오늘장에 시총 7위까지도 밀려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낙폭 축소하고 있죠. 0.24%, SK하이닉스는 7%, SK스퀘어는 8% 넘게 그리고 현대차는 2% 가까운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봐야겠죠. 1위부터 5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장에서 2차전 지수들이 좀 선방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코프로 BM 3%, 2% 넘는 강세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는 알테오젠, 레인보우 로보틱스, 리노공업 모두 다 파란불 켠 채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들, 빨간불 켠 채로 움직이는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내에서 상승률 상위 종목 1위 종목은 현대코퍼레이션입니다.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도 강세 흐름 이어갔죠.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을 하면서 오늘장에서도 시세의 연속성 보이고 있습니다. 14% 넘게 강세로 움직이고 있고요. LG생활건강 역시도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또 잘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장까지도 모멘텀 이어가면서 11% 넘는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 상위 종목 확인해봐야겠죠. 코스닥 대에서는 시메스 로보틱스가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계속해서 상한가 유지한 채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NCAI와 맞손을 잡으면서 피지컬 AI 쪽으로 협력을 강화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계속해서 시세의 연속성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 2대1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틀간 이렇게 빠졌으면 오늘장에서는 올라오기 마련인 것만 오늘 결국에는 양지수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1% 넘게, 코스닥은 2% 넘게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만 그래도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의 매수는 들어왔습니다.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지금 한 달 동안의 시장이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의 이 계좌 그리고 걱정이 날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또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시장 관련된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정말 시장 보면 이게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올라와서 올라오나 싶었는데 오후 들어서 힝 속았지라는 느낌으로 시장이 하락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참 이게 하락을 계속 연일하다 보니까 이게 화요일 날 폭락, 그리고 수요일 날도 폭락, 그리고 오늘까지도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참 투자자 입장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겠거든요. 일단 많은 분들이 시장 관련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오늘 시청을 하실 것 같은데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앞서 우리 앵커님 이야기 잘해 주셨죠. 참 이게 큰 폭의 낙폭을 정말 금융 역사상 유례없는 일들을 저희가 겪었고요. 뭐 오늘만큼은 그래도 이제 불확실성 그리고 우리가 기대를 했던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생각했던 것보단 좀 뭐 물론 안 좋게 생각하면은 뭐 한없이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면서 그래도 일말의 기대를 했던 부분들이었지만 확실히 투자자들의 심리는 쉽게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께서 뭐 이제는 좀 놔줘야 되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힘든 하루를 보내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싹 정리를 해드리면서 이제 뭐 지금 우리가 7월이잖아요. 7월인데 내일이면 이제 7월 31일 이제 7월에 이 악몽 같았던 한 달을 마무리를 하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리고 또 주말을 잘 보내고 와서는 또 8월 달 새로운 증시에 또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뭐 지금 주식시장에서 벌어지는 뭐 이러한 이제 참담한 상황들은 내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면서 힘들지만 오늘도 우리 1시간 동안 내일의 승부주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생각하실 수 있는 거리들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늘 뭐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한번 시황들 체크하면서 오늘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별 내용이 없어요. 딱 4줄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순매수 들어왔죠. 네, 꽤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을 좀 뭐 그냥 우리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좀 징글징글하게 보는 많은 수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도로 좀 일관을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뭐 물론 자의에 의해서 매도를 하는 부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좀 비자발적인 매도로 인한 물량인 경우들도 있겠죠. 그래서 뭐 악성 매물이라는 표현을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5,000포인트, 6,000포인트, 7,000, 8,000, 9,000까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어찌됐든 시장의 수급을 떠받쳤던 일정 부분의 레버리지 물량들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일정 수준 소화가 이루어지면서 상승에 대한 스토리들은 나오진 않았지만 하락에 대한 폭 자체는 어제 대비해서 좀 제한적인 모습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오전에 살짝 올랐어요. 10시 경쯤 해서 CFD 반대 매매까지 물량들이 나오는 요 시점을 저점으로 해서 1시간가량 지수에 대한 반등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주가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여지없이 다시 한번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 이후에 횡보되면서 하루가 마무리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수가 이틀 동안 20%가 빠졌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도 그 어느 누구도
뭐 기뻐하지도 않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또 투심을 좀 회복을 하면서 뭔가 시장의 반전 트리거를 좀 꿈꿔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 연 이틀 동안 이어졌던 서킷 브레이커를 통해서 투심이 완전히 침체권으로 들어가 버리는 상황이죠. 빅스 지표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뭐 원달러 환율이 뭐 내려오긴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들은 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뭐 원달러 환율 원화가 강세로 이루어져서 진행됐다라는 개념보다는 또 환전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어느 정도 껴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한 5개월 만에 이제 저가로 좀 나오긴 했지만 이 힘 자체를 쉽게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었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증시와는 다르게 해외 쪽에서 발생되고 있는 매크로에 대한 이벤트들은 만약에 우리가 100점을 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FOMC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80점에서 70점 정도. 어제 제가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시황 얘기해드리면서 FOMC 요 내용들로 인해서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해드렸거든요. 근데 은근히 제가 기다렸던 부분들은 좀 비둘기파적인 부분들을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뭐 제가 나중에 이 다음 페이지도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FOMC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성과들을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비둘기파적이진 않았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완강한 매파적인 분위기도 아니었다. 굉장히 좀 중립적인 포지션 쪽에서 좀 끝나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죠, 여러분들. 자본 지출 증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좋은 이슈죠.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시장에서 기다렸던 부분들은 아니었어요. 워낙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리고 쉽게 말씀드려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과 뭔가 비교를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 가장 후순위에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기업들인데 실질적으로 소송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영업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시간에서 마이너스 7%대까지 하락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8%대 좀 상반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 역시도 자본 지출의 하단선을 높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AI 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포지션으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와 더불어서 오늘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 수는 꽤 많았습니다. 한 600개 정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를 못 올렸죠. 근데 상대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은 일제히 다 빠지는, 그리고 비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 상승 종목 수가 상당히 좀 많이 좀 펼쳐지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도 지수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확실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이 확연하게 나와줘야지만 지수가 살 수 있다는 또 다른 반증을 또 확인한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상당히 잘 나왔죠, 여러분들. 예. 자, 쉽게 말씀드려서 기관 쪽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매출에 대한 변화 흐름들은 14% 성장을 했고요. 우리가 기다렸던 부분들이 사실상 구글에서도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쪽에서에 대한 성장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큰 환호를 보여줬잖아요. 이게 곧 뭐죠? 수익성으로 연계되는 거다 보니까 클라우드 쪽에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마이크로도 마찬가지로 애저를 포함해서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사업부가 32% 성장률을 보여줬고요.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소매 쪽, 퍼스널 컴퓨팅입니다. 뭐 많은 부분들이 있겠죠. 뭐 여타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뭐 소매 쪽으로 빠지는 사업들, 뭐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여타 뭐 하드웨어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출액은 다소 좀 정체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뭐 이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이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해줄 만큼은 다 해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와 더불어서 요구관들이 좀 나왔죠. 네. 캐펙스 투자 요 부분들을 연간 기준으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간에서 굉장히 좀 뚜렷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국내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실적을 발표를 해줬던 부분들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제가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일의 승부조 시간을 함께 하면서 제가 8시에 온라인 방송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침부터 준비해가지고 8시에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FOMC 설명드렸고, 그리고 이 클라우드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에 대한 실적 부분들 같이 리뷰하면서 하루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됐고, 많은 분들께서 괜찮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FOMC예요. FOMC 동결했거든요, 여러분들. 동결했죠? 네. 5회 연속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8월 달은 정책 금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9월로 넘어가게 되죠. 예,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8월 달과 9월 달까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정책 공백이에요. 예, 금리는 없습니다. 딱 하나 우리가 금리를 대략적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게 8월 달 말에 있을 잭슨 홀 미팅입니다. 예, 잭슨 홀 미팅이에요. 근데 이 잭슨 홀 미팅이 이게 FOMC처럼 정례화되어 있는 거긴 한데, 사실은 이 잭슨 홀 미팅이 그냥 모임이에요. 모임입니다. 모임인데 워낙 글로벌 금융시장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연준위원들이 모여서 하는 모임 성격의 회의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당연히 관심을 갖는 거고, 그리고 잭슨 홀 미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시장에 미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이제 내일서부터 7월 31일 이후서부터 8월 달까지, 그리고 잭슨 홀 미팅이 있을 이 구간까지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일단은 좀 있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9월 달에 이제 FOMC를 맞이하게 되는데, 어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상 9월 달까지 FOMC, 9월에 있을 다음 FOMC 때까지 시장의 유동성 공급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도할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어찌됐든 좋으나 싫으나 9대 3이었습니다. 표결 결과로 보게 되면. 찬성은 9표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위원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0.25% 인상 주장을 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뭐 아마 지난 7월 달에도 반대를 했던 위원들이 아마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반대 표결이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반대 표결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 제가 앞서서 반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중립적이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채권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들. 장기채는 올랐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미 시장에서는 뭐죠, 여러분들? 금리 인상할 거야라는 것들에 대해서 실질 시장 금리 자체가 이미 선반영돼 있는 거죠, 사실상. 네, 선반영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제자에 발생이 됐었던 FOMC에서에 대한 회의 결과 자체는 사실상 매파적이긴 하지만 이미 실물 시장에서는 반영이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에 대한 리스크는 약간은 좀 중립적으로 보셔도 그렇게 크게 무리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앞서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8월 달 자체가 뭐죠, 여러분들? 정책금리 시기에 공백이 발생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크로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서는 반영이 안 될 수 있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한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당장 지금 유동성 공급되거나 아니면 매크로가 안정이 이루어져가지고 어찌됐든 지수를 끌어올리고 성장주를 끌어올려야지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가고 여타 다른 종목군들 다 끌어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오늘도 올라갔다가 빠지면서 사이드로 키고, 그죠? 그리고 8월 달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제도 큰 그림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9월 달에 FOMC가 발생되기 전까지 정책 공백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V자 반등에 대한 가능성들은 일단은 후순위 시나리오로 두시는 게 맞다. 오히려 첫 번째, 가장 먼저 진행돼야 되는 선순위 전략으로는 그냥 박스권, 현재 보여주고 있는 지수 차트에 박스권 정도만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8월 달에 보여줄 수 있는 사안들을 다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그대로 FOMC에 녹아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남은 일정과 더불어서 시사점을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9월 달이죠. 예, 9월 달 15일에서 16일, 그 다음에 10월 달에 한 번 남아 있고요. 또 11월 달은 쉽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하셔 보셔야 될 부분들은 일단은 뭐죠, 여러분들? 허리업 앤드 웨이트입니다.
급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확인을 하겠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캐비너 씨가 말하는 내용들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예. 우리가 지금 당장 2%의 물가 목표를 가져가고 있기는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진 않을 거다. 늘 나오는 데이터를 확인을 하면서 거기에 발맞춰서 정책 금리를 결정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뭐 사실상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다 하나하나씩 훑어보더라도 뾰족하게 시장에 정확한 메시지를 던져주지 않았다라는 걸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찌됐든 내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밤이죠. 오늘 밤 사실상 뭐 애플 실적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실적도 나올 거예요. 아마존 실적 리뷰 그리고 애플 실적 리뷰도 내일 오전에 8시에 우리 교육방에서 지금 사안이잖아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께서 힘들어 하시고요. 저 역시도 주식시장을 늘 가깝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못지않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힘든 시기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진행을 할 생각이니까요. 항상 이렇게 굵직굵직한 이벤트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는 방송 계속 진행할 테니까요. 이따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내일 8시에 또 온라인 방송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 코스피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인데요. 주봉이에요. 자, 앞서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일봉으로는 제가 안 보여드릴 거예요. 어차피 일봉 보시게 되면 계단식으로 계속 지금 박스권 그려가면서 빠지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의 코스피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2026년도에 상승 랠리가 시작됐던 지점, 고점을 찍었던 지점, 요 구간들을 보게 되면 3월달과 4월달에 요 쉬어가는 구간들이 나왔어요. 3월달에 굉장히 많이 쉬었죠. 그죠? 그리고 4월달에도 마찬가지로 쉬었어요. 이때가 전쟁 기간이었거든요. 그리고 4월달에 이 전쟁을 다 마무리가 되고 나서 랠리가 나왔죠. 그 이후에 AI 수익성에 대한 노이즈 그리고 국내 상품 레버리지에 대한 노이즈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하락세가 진행됐습니다. 끊임없이 내릴 것 같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오늘자의 제한적인 낙폭으로 인해서 5,000포인트를 지켜주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일단은 어제자의 캔들 밑꼬리가 좀 달리기 시작을 하면서 저가 출현에 대한 내용들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일봉상의 캔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밑꼬리 달리게 되면 이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달라붙을 수 있는 또는 이제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포인트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실상 올려줘야지 사실은 기술적인 해석 부분들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찾을 수는 있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만들어주지 못했어요. 좀 아쉬운 구간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제자에 이미 우리가 5,000대 초반대에서 저가 매수를 경험을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안타깝기는 하지만 오늘은 음봉 안에서 뭐죠, 여러분들? 수급상의 꼬임, 투심의 미회복 이 부분들로 인한 저가가 확인이 되고 있다. 그렇다고 되면 8월달 같은 경우는 3월달과 4월달의 박스권 하단의 저점 자체를 깨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구간 안에서 횡보가 이루어질 가능성 그리고 횡보가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매크로에 대한 변화라든지 실적에 대한 변화 가장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했습니다. 7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줬어요. 어마어마하죠. 이거 신기록입니다. 자, 연속적인 70%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밸류를 감당할 수 있고 저평가라고 인식시킬 수 있는 3분기 예상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의 지수는 끌어올리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되면 오늘과 같이 600개 이상의 비반도체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군들이 보시면 많이 빠진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또 솎아내는 매매가 이루어지겠죠. 그렇다고 되면 횡보되는 과정 속에서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 실적이 다 발표됐잖아요. 그러면 내러티브로 또 움직이겠죠. 하지만 이 내러티브로 움직일 수 있는 폭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횡보 구간 내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방법들이죠. 그게 뭐죠, 여러분들? 방망이 짧게 잡고 이 정도 수익이면 나는 여기서 내릴게. 툭 내리고. 매물대가 자리 잡고 있는 저항 라인이 도달하게 되면 이 정도 목표가 잡고 계속 교체 매매, 교체 매매, 교체 매매. 순환매 매매를 해줘야 되는 상황들이 8월 달에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서 시나리오를
구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전략을 잡았던 요 횡보장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이 아니고 상승장에 대한 랠리가 나오게 되면 분명히 뭐예요? 대장주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대장주가 과연 어떤 것들이 될 것인가? 그것들은 우리가 8월 달에 같이 공부를 해보면서 차트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코스닥 주봉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게 뭐 한숨만 나와요, 사실 코스닥 보면. 2025년도의 저점, 2024년도의 11월 달, 12월 달의 저점, 그리고 2025년도 2월 달, 3월 달의 저점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차트를 더 길게 보게 되면 IPT 저점까지 가요, 이거. 어떻게 살려야 될까요, 코스닥?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이거? 네. 참 답답해요, 코스닥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뭐 뚜렷하게 이제 기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기술적 반등? 기술적 반등이라도 고마워해야 될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뭐 물론 코스닥이 이렇게까지 정말 딱 1개월 만에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리고 YTD 기준으로도 사실은 지금 마이너스권으로 좀 빠지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과연 이 반전의 트리거들을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자생력만을 가지고 코스닥이 원래대로 지수 때까지 올라와야 돼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너무 늦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코스닥에 대한 정말 시장의 정상화를 꾀하거나 아니면은 이 과매도 영역을 빠르게 벗어나야 돼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정부 정책이 선행돼야 되는 게 1순위일 것 같습니다. 매크로가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심폐소생이라도 해야죠. 그럼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금융시장을 총괄하는 정부 쪽에서 무언가 활성화 대책들을 빠르게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아쉬웠던 부분들, 물론 이렇게 무언가 안 좋았던 일들이 다 반영이 되게 되면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참 아쉬웠던 부분들을 찾는 게 뭐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7월 달에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게 아니었고 여기서 무언가 뚜렷한 대책들만 좀 내줬다 하더라도 코스닥이 이 정도까지 시장에서 처참하게 무너질 일은 없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들을 사실상 제가 7월 달 이야기를 하면서 1일 날, 2일 날, 3일 날 승강제 얘기 나왔잖아요, 사실 그 이전에. 승강제에 대한 문제점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자, 1부 리그 들어가는 종목은 어떨 것이냐, 2부 리그 들어가는 종목들은 어떨 것이냐. 1부 리그에 들어가는 조건도 당연히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2부 리그로 빠져있는 종목군들은 시장에서 또 다른 소외를 어떻게 시장에서 해석을 할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좀 많이 해드렸잖아요. 빠른 시간 안에 정부에서 이 코스닥에 대한 무언가 이 좀 막혀있는 듯한 요 모양새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들, 그리고 투자자들을 좀 유인할 수 있는, 뭔가 유입될 수 있는 이러한 유인책들을 그냥 단순하게 뭐 레버리지 시장에서 이야기 많이 한다고 해서 레버리지에 뭔가 집중, 물론 이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 또 중요하긴 하겠지만 레버리지의 사태로 인해서, 레버리지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그죠? 뭐 레버리지가 저는 원인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원 오브 댐인 거지 사실은 온리 원으로 인해서, 레버리지로 인해서 시장이 붕괴됐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일정 수준에 대한 변동성들은 레버리지의 영향력들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레버리지의 영향력이 단순하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하락, 지수에 대한 하락, 지수에 대한 변동성, 이거를 키운 게 아니고 코스닥 시장의 소외 현상을 좀 가속화시켰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고 되면은 레버리지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을 하고 보강을 해야 될 부분들과 더불어서 코스닥 시장에서에 대한 정상화에 대한 정책들도 같이 나와줘야 되는 게 저는 지금 가장 우선되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뚜렷한 답을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이 저로서도 굉장히 좀 답답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다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라고 하게 되면 실적이 좋음에도 빠지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시장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이 정상화에 대한 시그널들을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그런 종목군들이 가장 먼저 뛸 거예요. 그 종목군들을 잘 찾아 놓으셔야 되는 상황일 거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또 한번 불붙기 시작하게 되면 또 어마어마한 또 성장성, 폭발력을 보여주는 종목군들 많잖아요. 그런 종목군들도 한번 제가 시간이 되면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8시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또 수정을 해놓으니까 수정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8시입니다. 우리 내일이에요. 유튜브 온라인 방송 진행을 할 거고요. 이때는 애플이 먼저 오면 안 돼. 애플은 우리한테는 사실 별로 좋진 않아요. 좀 역외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 아마존을 먼저 이야기할 겁니다. 자, 아마존, 애플 실적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7월 31일 날 제도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레버리지 인버스와 관련해서 단일 종목. 거기에 따른 시장의 영향력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좀 공부를 해보고 같이 한번 시장을 좀 느껴보는 시간을 내일 8시에 한번 가져볼 테니까요. 요새 잠을 많이 못 주무실 거예요. 날도 날이지만 시장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고 시장 때문에 많이 아프실 거고 시장 때문에 많이 괴로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을 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해법이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중소형주 관련주, 실적주들 오늘 좀 얘기해 드리고요. 실적 개선과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8월달 박스권 장세이지만 우리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팁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할 거예요. 밑에 나오죠, 여러분들? 샵 3772번으로 유료 문자 100원입니다,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셔서 최영동이나 입장으로 입력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교육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내일 8시 우리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거 봐서 뭐하나 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때라도 내가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 두 가지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니까요. 어찌됐든 내일 놓치지 말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시장에 대해서 또 오늘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그나마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알려주셨는데요. 참 많은 분들이 우리 최영동님의 말에 또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코스닥 너무 심하다, 정말 흰머리가 늘 것 같다, 시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매일매일 잠을 못 이룬다 등등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지금 뚜렷한 답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잖아요. 아직 내일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안심하긴 이르고 이게 내일장에서도 혹시라도 반대 매매가 또 나올까 그런 무서움도 있다라고 또 시청자분께서 남겨주셨거든요. 과연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시장을 봐야 될지 그 기준점을 어디에 잡아야 될지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 고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채팅창의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니까 이게 좋아도 참 문제고요. 맞아요. 안 좋으면 더 문제예요.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정말 기력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그나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그제 그렇게 때려받았다고 오늘은 좀 이렇게 정신은 좀 들긴 하더라고요, 저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제가 어제 요령 말씀드렸죠. 지금은 지수가 제가 왜 요새 이번 주 들어서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길게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물론 나는 조정 나올 줄 알았어, 나는 뭐 어떻게 될 줄 알았어 라고 해서 뭔가 현금에 대한 필요성들에 대해서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던 분들 에 대한 전략들은 사실은 아니에요. 지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상황이시냐면 거의 풀로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로
종목으로요. 이게 문제죠. 네. 뭐 문제라고 할 건 없어요. 뭐 문제가 발생되게 되면 풀어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다고 되면 이 풀로 차 있는 내 계좌에 전략들을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결정이 되겠죠. 내가 지금 대충 정리를 해놨으니 어떻게 진행을 할 건가에 대한 전략들이 나오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스노우볼이에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현금량은 좀 만들자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전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와닿으시죠? 네. 제가 시장 막 올라갈 때도 여러분들 실전 얘기해드렸고요. 시장 이렇게 올라갈 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천 프로 나왔어요, 몇백 프로 나왔어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왜냐? 시장이 늘상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조정을 받습니다. 근데 이 조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역으로 보시면 돼요. 늘상 빠지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순간 눈치채지 못하는 구간에서 바닥을 확인을 하고 또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올라오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단순하게 올라오는 이 과정들만을 내가 오매불만 기다릴 것이냐. 근데 다행히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바닥을 찍고 나서 지수가 올라오기 시작을 했을 때 이 올라오는 과정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해당이 되면 만사형통,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올라오는 과정에서 시장은 성격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해당 상승에, 시장 상승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예측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그 준비해 놓으셔야 되는 시기가 어느 시기? 횡보장입니다. 제가 실전에 대한 노하우들을 그대로 이 차트의 정석에 넣어놨어요. 이 차트의 정석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시면 돼요. 여기에는 실전 매매 원칙 들어가 있고요. 주가 변곡점이 있고요. 매수매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순서들을 지키셔가지고 종목들을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올라갔던 종목군들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몇 종목 설명만 드릴게요. 짠! 보이시죠? 7월 30일 날 오늘입니다. 아모레퍼시픽 신경 쓰셨나요? LG생활건강 신경 쓰셨나요? 신경 안 쓰셨죠. 화장품 쪽에서도 저도 이 종목만큼은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오늘 실적 발표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냈어요. 실례로 삼성전기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실적 좋았죠. 근데 오늘 어떻게 됐어요?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아모레퍼시픽은 똑같은 실적을 냈는데 지수가 이만큼 올라왔어요. 시장이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종목 보셔야 되겠어요? 바닥에서 많이 빠져있는 종목 안에서 횡보되는 종목군들을 잘 찾아보셔야 되겠죠. 근데 주가가 뭐예요? 많이 올라가 있으면 안 돼요. 공통점이겠죠. 자, 그러면 아모레퍼시픽, 자 보세요 여러분들. 5월달, 6월달 기가 막히게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주식이야? 라고 보셨던 구간이에요. 근데 제가 6월달에 여러분들에게 뭐죠, 여러분들? 화장품 종목 엄청 많이 소개시켜드렸죠. 처음부터 달바글로벌, 제니, 펌텍코리아, 코스메카 코리아. 근데 저도 아모레퍼시픽만큼은 안 봤어요. 그런데 7월달 들어서고 이 종목이 저점을 확인을 하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픈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아모레퍼시픽은 칼을 갈고 있었어요. 이렇게 칼을 갈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뭐죠, 여러분들?
시장이 조정을 받는 과정 속에서 기대에 대한 부분들이 높아진 업종이 어디예요? 화장품 업종이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첫째 조건이 완성이 되죠. 그다음 뭐예요? 주가는 낮아져 있어요. 근데 실적은 개선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실적이 주가에 반영이 되질 않으니 실적 발표하고 나서 어떻게 되죠? 양봉 만들어주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시장도 재미없고 시장도 급락하고 하지만 우리 부는 바르잖아요. 그게 뭐죠, 여러분들? 경기 방어적 성격이 부각이 된다. 그럼 이런 종목군들은 횡보된다고 해서 안 볼 게 아니고 계속 관찰을 하고 있었어야 되죠.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하고 나서 급등 나옵니다. 이게 여기까지 아모레퍼시픽이 올라가는 시장의 스토리예요. 딱 보시니까 이제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에 우리 하나 더 공부해 보시죠. 뭐? 기술적인 포인트. 그걸 우리 언제 들어갈까? 자, 보자고요. 저점 찍었죠? 스토캐스틱 과매도 영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거 수익 못 내셔도 돼요. 예, 다행히 이 구간을 이해를 하시고 보셨다고 하게 되면 잘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횡보되는 구간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포인트가 어느 포인트냐. 자, 저점 만들죠. 횡보되는 동안에 스토캐스틱이 더 이상 과매도 영역으로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5일선, 20일선 맞닿는 구간 딱 도달하고 실적 발표하는 당일날 스토캐스틱이 뭐예요? 상승 구간들을 만들어주면서 뛰기 시작합니다. 바닥에서 8월 달에 이제 이러한 종목군들을 바닥권에서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종목 이제 보세요가 아니고 이러한 종목군들이 8월 달에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8월 달에 공부를 되게 많이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종목을 굉장히 많이 보셔야 됩니다. 핵심 키워드예요. 자, 그 다음에 약간 좀 AS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우리 특징주로 말씀드렸던 종목 AVCNC죠. 제가 이 종목 여러분들 6월 달에서부터 주구장창 말씀드렸어요. 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은 가지고 나왔을걸요?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로. 근데 이 종목 지나고 나서 보니까 주가가 안 올라서 그렇지 효자죠. 아유, 내가 이거라도 샀었으면. 시장 20%, 30% 하락은 안 맞았을 텐데 이 생각하시죠.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어때요? 상단으로는 11,000원대, 하단으로는 9,500원대. 계속 박스권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종목도 이 저점 영역, 저점 박스권 내에서 거래량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어요. 거래량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등락을 보여주는 과정 속에서 과연 AVCNC가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어떠한 모양새를 보여줄지. 자, 그러면 실적이 우리가 좋을 거야 라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난 올해 1분기 실적 구간을 한번 보자고요. 이때가 언제예요, 여러분들? 4월 달로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 때 주가가 저점을 찍고 리바운딩이 되기 시작해요.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살아나기 시작을 한다. 그리고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를 하고 나서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차트입니다. 그럼 AVCNC도 1분기 때 못지않은 실적을 발표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형태의 움직임들이 나와줄 수 있겠죠. 이것들 같이 공부 한번 해보시자고. 심플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과 더불어서 내일입니다. 차트의 정석 우리 밑에 하단에 나오죠, 여러분들. 유료 문자 100원입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시고 최용동 입장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우리 교육방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 이 차트의 정석 신청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지금 종목 잡기 어렵다. 8월 달에 내가 어떤 종목들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요령들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교육방에서 차트의 정석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공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차트의 정석 그리고 이와 부합하는 종목에 대해서 설명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특징주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장에서 우리 또 전문가님께서 들고 오신 퍼스트 클래스 특징주 과연 어떤 종목일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특징주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예, 바쁩니다. 예, 우리 앵커님도 시간이 없으시니까 저한테 빨리 넘겨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종목 보죠. 자,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오늘
좀 조금은 중립적이지만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 뭐 그런 부분들이 없었어요.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실제 금리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KB금융 얘기하려고 막 하다가 오늘 특징주로 이제 의료금융지주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고점 여기가 계속 낮아지죠. 하지만 최근에 저점 높아지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항의 하락 추세를 강하게 돌파를 시켰어요. 한번 관심 가져보자. 그리고 방어적 성격이 부각이 이루어지는 과정, FOMC 여파가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시중 4대 금융주들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야 될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구간들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뭐 많은 종목이 있지만 의료금융지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종목은 그냥 특징주예요. 이 종목에 대한 전략과 종목명은 우리 교육방입니다, 여러분들. 교육방에서 말씀 좀 드릴 텐데 이 종목 보시면 변화되는 흐름들은 꽤 커요. 꽤 큽니다. 하지만 최근의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5일선, 21선이 약간은 데드크로스가 나오긴 했지만 드디어 어떻습니까? 121선과 어때요? 201선이 횡보되는 구간도로 접근이 돼요. 그러면 지금 자리는 오히려 눌림목에 대한 형태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시장이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은 뭔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와요. 조정을 받는 이 과정 속에서. 외인들이 왜 들어올지에 대한 고민들 같이 해보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전략은 밑에 보이시죠? 예, 유료 문자 100원입니다.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교육방에서 종목명과 전략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특징주 두 종목 들고 왔는데요. 이 종목의 종목명과 대응 전략 자세한 부분은 공부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우리가 끝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는 아마존과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이 실적 이후에 우리 국내 증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갈지 또 내일 오전 8시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진단 도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무료 온라인 방송도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차트의 정석이라는 전자책 또 선물처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많이들 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 대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